2023년 서울에 사는 65세 김영수 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35년간 회사를 다녔고 아내는 25년간 공공기관에서 일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냈습니다. 은퇴 후 받게 될 연금을 계산해보니 남편이 월 200만 원, 아내가 월 100만 원, 합쳐서 월 300만 원이었습니다. 노후가 안정적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는 슬픔도 잠시 연금을 어떻게 받을지 알아보러 국민연금공단을 찾았습니다. 상담사가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족연금은 남편분 연금의 60%인 120만 원입니다. 그런데 부인께서 본인 연금 100만 원을 받으시면 남편 유족연금은 36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합쳐서 136만 원 받으시게 됩니다. 김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남편 유족연금 120만 원 다 못 받는다고요? 그럼 제 연금 100만 원은요? 상담사가 답했습니다. 아니면 남편 유족연금 120만 원을 다 받으시고 본인 연금은 포기하셔도 됩니다. 김 씨는 멍했습니다. 30년 가까이 꼬박꼬박 낸 본인 연금을 포기하라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을 냈으면 한 명이 세상을 떠나도 유족연금이랑 본인 연금 다 받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부부가 국민연금 받을 때 절대 알아야 할 숨겨진 함정들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이 평생 맨 돈이 허공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충격적인 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유족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그분이 받던 연금의 60%를 유족이 받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아는 상식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만약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즉 둘 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유족연금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 다 우리 가입자네? 그럼 유족연금이랑 본인연금 둘 다 줄 순 없지. 하나만 골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남편이 국민연금 200만 원을 받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연금은 60%니까 12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내도 국민연금 가입자입니다. 아내 본인 연금이 7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아내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 본인 연금 70만 원을 받는 대신 남편 유족연금은 30%로 쪼그라듭니다. 120만 원이 36만 원이 되는 겁니다. 합쳐서 106만 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 남편 유족연금 120만 원을 다 받는 대신 본인 연금 70만 원은 포기합니다. 당연히 120만 원을 선택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아내가 25년 동안 꼬박꼬박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집니다. 환수됩니다. 물려받지 못합니다. 이게 국민연금의 숨겨진 함정입니다. 더 황당한 경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부가 모두 열심히 일해서 국민연금을 많이 냈습니다. 아내가 120만 원, 남편이 200만 원을 받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유족연금 12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내 본인 연금이 120만 원이라 유족연금보다 많거나 같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아내 본인 연금 120만 원에 남편 유족연금 30%인 36만 원을 더해서 156만 원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 아내가 유족연금 120만 원만 받겠다고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이 25년간 낸 연금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손해입니다. 남편이 낸 보험료든 아내가 낸 보험료든 둘 중 하나는 허공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남편이 공무원 연금을 받고 아내가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각각 다 받습니다. 남편 공무원 연금, 유족연금도 받고 아내 국민연금, 본인 연금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이 다른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체크를 안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 가입자면 최악입니다.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면 괜찮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같은 돈을 냈는데 배우자가 누구냐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건 제도의 허점입니다. 운에 좌우되는 연금제도, 이게 정상입니까?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68세 박정희 씨는 공무원으로 30년 근무했습니다. 월 30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사기업에 다녀서 국민연금 250만 원을 받습니다. 두 사람 합쳐서 월 550만 원. 노후가 든든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6개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 씨는 남편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신청했습니다. 250만 원의 60%, 150만 원이 나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본인 공무원연금 300만 원에 더하면 월 450만 원, 그래도 살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에서 날아온 통지서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유족연금은 150만 원이지만 본인이 공무원연금을 받고 계시므로 유족연금은 전액 지급됩니다.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수령 확인, 본인연금 일부 조탁 시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본인 공무원연금이 조정되는 거죠? 알고 보니 공무원연금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보다 조금 덜 가혹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손해입니다. 이게 두 번째 충격입니다. 국민연금만 문제가 아닙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모두 비슷한 함정이 있습니다. 다만 계산 방식이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결국 부부가 모두 같은 연금 체계에 속하면 손해를 봅니다. 자, 세 번째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연금에는 감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추가로 소득 활동을 하면 연금을 깎는 겁니다. 취지는 이렇습니다. 은퇴하면 소득이 없을 줄 알고 연금을 준비했는데 일을 하시네요? 그럼 연금을 조금 줄여도 괜찮겠죠? 기준은 이렇습니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 이걸 A값이라고 부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약 298만 9천 원입니다. 이 금액을 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깎입니다. 최대 5년간 감액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황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봅니다. 임대소득은 왜 빠졌냐고요? 원래는 빠져 있었는데 2010년 세법 개정으로 부동산 임대소득이 사업소득으로 편입되면서 슬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금융소득, 즉 주식배당이나 이자소득은 여전히 제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퇴 후 땀 흘려 일해서 월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연금이 깎입니다. 하지만 집에 앉아서 주식배당금으로 월 5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이게 공정합니까? 오히려 부입부 빈입빈을 부추기는 제도입니다. 더 화나는 건 연금이 깎인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금도 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만약 국민연금 200만 원을 받으면서 추가로 월 300만 원을 벌면 어떻게 될까요? 연금은 감액되고 종합소득세는 올라가고 건강보험료도 폭등합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65세 이철수 씨는 국민연금 2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생활비가 부족해서 경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월 250만 원을 받습니다. A값인 298만 9천 원보다 적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국민연금 200만 원 곱하기 12개월은 2,400만 원, 경비 월급 250만 원 곱하기 12개월은 3천만 원, 합쳐서 연 5,400만 원입니다. 종합소득세율 15% 구간에 걸렸습니다. 세금만 약 80만 원 나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건강보험료입니다. 소득이 올라가니 건강보험료도 올랐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이 추가로 나갑니다. 1년이면 180만 원입니다. 세금 80만 원에 건강보험료 180만 원, 합쳐서 260만 원이 나갑니다. 월로 나누면 약 22만 원입니다. 이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경비일에서 250만 원 버는데 실제로 내 손에 쥐는 건 228만 원이네. 그냥 집에 있을걸? 이게 현실입니다. 일하면 손해, 안 하면 갓. 이게 지금 대한민국 노인들의 현실입니다. 네 번째 진실입니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더 가혹합니다. 국민연금은 5년 동안만 감액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있어도 연금을 온전히 받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은 다릅니다. 죽을 때까지 감액, 아니 정지됩니다. 정지라는 말이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멈췄다가 다시 준다는 느낌 아닙니다. 감액과 똑같습니다. 영구적으로 깎입니다. 그것도 기준이 낮습니다. 국민연금은 A값인 약 300만 원이 기준인데 공무원연금은 2016년 퇴직공무원들의 평균 연금액인 264만 원이 기준입니다. 훨씬 낮습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을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하면 연 7.2%씩 불어납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은 연기 제도가 없습니다.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일을 계속하면서 연금을 늦게 받고 싶어도 불가능합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58세에 명예퇴직한 김 교사는 공무원연금 28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직 젊습니다. 일을 더 하고 싶습니다. 사립학교에서 시간 강사 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월 300만 원입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상담을 받아보니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월 300만 원을 받으시면 공무원연금이 일부 정지됩니다. 약 40만 원 정도 깎일 겁니다. 김 교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시간 강사 월급이 300만 원이니 괜찮지 않나? 하지만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까지 고려하니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게다가 시간 강사 일은 육체적으로 힘들었습니다. 1년 만에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그 1년 동안 깎인 공무원연금 40만 원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영구적으로 손실입니다. 이게 공무원연금의 함정입니다. 일하면 깎이고 그만둬도 복구 안 됩니다. 국민연금보다 월등히 불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연금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함정은 잘 모릅니다. 다섯 번째 진실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뭘까요? 제도가 낡았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는 어땠습니까? 은퇴하면 일 안 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짧았습니다.
65세 되면 집에서 쉬었습니다. 부부가 모두 연금 받는 경우도 드물었습니다. 대부분 외벌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65세는 아직 젊습니다. 70세까지도 일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둘 다 국민연금에 냅니다. 그런데 제도는 30년 전 그대로입니다.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정부는 뭐 하고 있을까요? 국민연금 개혁이라고 하면서 보험료를 올리고 수령 나이를 늦추는 얘기만 합니다. 정작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손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돈이 덜 나가니까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부부 유족연금 제도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이 아끼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대략 연간 수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감액제도로 아끼는 돈은 연간 약 2천억 원입니다. 합치면 조 단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입장에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돈입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평생 꼬박꼬박 낸 돈인데 막상 받을 때 깎이고 못 받습니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배신감이 듭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국민연금을 불신합니다. 나는 안 낼래. 어차피 나중에 제대로 못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이 퍼집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불신이 커지면 가입률이 떨어집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안 냅니다. 가입자가 줄면 국민연금 재정이 악화됩니다. 그러면 정부가 또 보험료를 올립니다. 불신은 더 커집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도가 바뀌게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부부의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십시오. 만약 남편이 먼저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면 아내는 가능한 한 늦게 받으십시오. 국민연금은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하면 연 7.2%씩 불어납니다. 5년 연기하면 36%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내가 원래 100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5년 연기하면 136만 원을 받습니다. 그 5년 동안 남편 연금으로 생활합니다. 만약 남편이 그 기간에 세상을 떠나면 아내는 늘어난 본인 연금 136만 원과 남편 유족연금 일부를 받습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공무원 연금이나 다른 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절대 그 혜택을 놓치지 마십시오.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조합은 서로 체크하지 않습니다. 각각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합법입니다. 제도의 허점을 역이용하는 겁니다. 만약 지금 맞벌이 부부인데 둘 다 국민연금만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하면 한 명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으로 이직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연금 혜택 차이가 엄청납니다. 세 번째 전략, 추가 소득이 생기면 종류를 잘 선택하십시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연금이 깎입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은 안 깎입니다. 따라서 은퇴 전에 미리 준비하십시오.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서 배당 소득을 만들어 두십시오. 월세 수입도 나쁘지 않지만 이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배당주입니다. 안정적인 대기업 우량주를 사서 장기 보유하십시오. 매년 배당금이 나옵니다. 이건 금융소득이라 연금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연금은 안 깎입니다. 네 번째 전략,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최소화하십시오. 연금은 소득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따라서 소득 분산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부부가 각각 소득을 나눠 가지십시오. 한 명이 몰아서 받으면 세율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연금 300만 원에 추가 소득 200만 원을 받으면 연 6천만 원입니다. 세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연금 300만 원만 받고 아내가 추가 소득 200만 원을 별도로 벌면 각각 과세됩니다. 세금이 줄어듭니다.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부부가 소득을 나눠 가지는 게 유리합니다. 물론 실제로 일을 누가 하느냐는 별개 문제지만 명목상 소득자를 분산시키는 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전략, 연금 외에 추가 소득원을 반드시 만드십시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가 불안합니다. 평균 수령액이 200만 원도 안 됩니다. 거기서 세금 떼고 건강보험료 떼면 실제로 손해지는 돈은 더 적습니다. 따라서 젊을 때부터 개인연금, 주택연금, 퇴직연금 등을 준비하십시오. 특히 주택연금은 좋은 선택입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월세를 받는 겁니다. 이건 연금 감액 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세도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도 안 붙습니다. 집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고려하십시오. 개인연금도 중요합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사적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입니다. 나중에 받을 때도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불입하십시오. 여섯 번째 전략,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십시오. 연금 제도는 자주 바뀝니다. 매년 기준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모르면 손해입니다. 아는 게 힘입니다. 특히 유족연금 관련해서는 반드시 미리 상담을 받으십시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이미 늦습니다. 선택권이 제한됩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전략. 목소리를 내십시오. 이 불합리한 제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십시오. 청와대 국민청원이든 국회의원 민원이든 SNS든 어디든 좋습니다. 목소리를 내야 바뀝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런 감액 제도를 없애자는 움직임이 강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침묵하면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지키십시오. 아무리 연금을 많이 받아도 아프면 소용없습니다. 병원비로 다 나갑니다.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게 최고의 연금 전략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십시오. 담배 끊으십시오. 술 줄이십시오. 정기검진 받으십시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십시오. 이게 진짜 연금입니다. 100만원짜리 약보다 1000만원어치 운동이 낫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첫째,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면 유족연금에서 큰 손해를 봅니다. 평생 낸 돈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감액됩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나갑니다. 셋째, 공무원연금은 더 가혹합니다. 죽을 때까지 깎입니다. 넷째, 이 모든 게 낡은 제도 때문입니다. 30년 전에 만든 법이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다섯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미리 준비하고 정보를 알고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영상을 본 후에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연금 받을 때 깜짝 놀라면서 후회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의하고 연금 수령 계획을 세우고 추가 소득원을 만들고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10년 후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이 연금을 냈는데 어떤 사람은 월 300만 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월 20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차이는 정보와 준비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국민연금을 불신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국민연금은 필요합니다.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다만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똑똑하게 활용하십시오. 제도의 허점을 알고 최대한 유리하게 받으십시오. 부부가 국민연금 받으면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최악은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정부가 다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준비하고 대비하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주변에 은퇴를 앞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준비하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